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어제 미 증시가 특히 이 나스닥이 2%가 넘는 비교적 큰 폭으로 좀 꺼지면서 이 산타랠리는 이제 정말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었고 특히 이 빅테크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어요. 그럼 어제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어제 미국에서 이 3분기 GDP 최종 확정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미국의 GDP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해가지고 총 3번에 걸쳐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7월, 8월, 9월 이렇게 3분기를 마치고 나면 가장 먼저 이 속보치로 한 달 뒤인 10월 말쯤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속보치 말 그대로 일단 대충 얼마 정도인지 빠르게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 달 뒤쯤에 좀 더 계산을 해서 보다 정확한 수치의 이 잠정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럼 올해 3분기가 끝나고 이 10월 말에 속보치가 얼마가 나왔는지 그걸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2.6%가 이게 속보치로 발표가 됐는데 한 달 뒤인 이게 11월 30일 날 기사예요. 그런데 한 달 뒤인 잠정치가 발표됐을 때는 2.9%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속보치인 2.6%에서 0.3%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잠정치로 2.9%로 수정이 됐는데 어제 이 최종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3분기의 GDP 성장률이 3.2%로 지난 한 달 전에 잠정치보다 이번에도 역시 0.3%포인트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속보치에 발표한 것보다 0.6%포인트가 올랐고 계속 잠정치, 확정치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잠정치보다 확정치가 또 올랐냐? 이것을 한번 보면 그 이유가 이 미국 경제 활동의 비중이 높은 개인 소비 지출은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3분기 개인 소비 지출은 2.3% 증가해 잠정치인 1.7% 증가해서 상향 수정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분기 개인 소비 지출이 이 잠정치였던 1.7%에서 2.3%로 0.6%포인트나 상승을 한 겁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은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고 또 이 뜻은 이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올해 미국의 1분기, 2분기 GDP가 이렇게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이때만 해도 이 경기 침체에 빠진 거 아니냐 했는데 그때 연준의 파월이 아직 이 고용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또 그것을 이유로 해서 경기 침체가 아니니까 금리 계속 올려도 돼 해서 지금까지 이 미국의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3분기 GDP가 여기에는 이 속보치로 이게 지금 10월 달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2.6%로 나왔지만 어제 발표로 이 3분기 GDP가 3.2%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이 미국의 경제는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이 GDP 확정치의 상승 원인이 이 개인 소비 지출의 영향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커진 것이고 그렇다면 내년에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미 증시가 주저앉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길 또 보면 이 테슬라가 어제 또다시 8%가 넘게 빠졌어요. 이 비트코이너이자 도지 아빠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또 안 챙길 수가 없습니다. 어제 거의 보시는 것처럼 9% 가까이 빠지면서 이제는 130달러 선까지 무너져서 125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12월 13일이니까 열흘 전의 기사인데 이때도 이미 테슬라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지만 아직도 비싸다라고 하면서 100달러가 깨질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 100달러까지의 폭락이 점점 현실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는 왜 이렇게 또 빠졌냐? 이걸 좀 보면 이 테슬라는 한때는 없어서 못 파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뭐 할인과 같은 프로모션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가 뭐 따로 광고나 할인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 테슬라의 강점을 부각시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차 가격의 할인폭을 2배나 확대했다고 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7,500달러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를 했다 하더라고요. 7,5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만원 가까운 할인을 해준다라는 건데, 그러니 이렇게 할인을 확대하는 이유가 이 테슬라의 전기차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이 테슬라의 주가가 9%에 가까운 급락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력이 비교적 큰 인물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뭐 테슬라 주주는 아니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테슬라 주식을 모아가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는 장기적으로 볼 때 매수해도 꽤 괜찮은 지점이라고 보여져요.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테슬라의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현재는 69%니까 거의 70% 가까운 폭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한때는 이 400달러가 넘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주식 분할을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이 테슬라의 주가가 1000달러가 넘는다 그래가지고 뭐 천슬라 뭐 이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주식 분할을 하면서 최고점이 이 400달러로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125달러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할로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언뜻 좀 보면 비트코인 차트하고 좀 많이 비슷해 보이는데, 좀 전에 기사처럼 이 테슬라의 바닥을 한 뭐 10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바라본다면 뭐 진짜 100달러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분할로 접근해서 매수를 한다면 길게 볼 때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의 가격이 시기적으로 2020년 한 8월, 9월달 이때의 가격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테슬라의 전망과 이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세계를 좀 놀라게 만들 인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접근해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미 증시도 점점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어제 나스닥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그나마 좀 선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24시간 전 대비해서 뭐 0.5%도 차이가 나지 않는 거니까 큰 변화가 없고, XRP는 1%가 조금 넘는 상승을 했고, 도지는 이 테슬라와는 반대로 5%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 증시에서 산타랠리는 물 건너갔지만 오히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산타랠리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 칼레오라는 암호화폐 트레이더가 오늘 아침 5시 한 30분경에 산타랠리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이런 트윗을 올렸어요. 그럼 이 5시 반대에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은, 보시면 이때가 한 5시 반경인데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수직에 가까운 이런 상승이 이 5시 반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젯밤 11시 반에 이 미국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낙폭이 계속 커지니까 이 비트코인도 11시 반쯤에 이렇게 동반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밀리면서 16,500달러 선까지 떨어졌는데, 아침 5시 반쯤에 미국 주식시장도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다시 위로 쏘면서 어제의 가격대인 그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고, 이때 이렇게 이 칼레오가 트윗을 올리면서 산타랠리가 시작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국내에 기사화가 됐는데, 보시면 곧 산타랠리 시작, 채굴자 항복 없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 트레이더 칼레오가 곧 산타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지표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인데,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미만에서 한 달 넘게 거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채굴자 항복은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17,500달러까지 상승 후 지지를 받을 경우 18,500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18,500달러까지 간 것을 산타랠리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적어도 19,000달러나 한 2만 달러까지는 가서 이 FTX 사태 이전 가격으로
가줘야 그래도 좀 산타랠리다운 산타랠리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 19,000달러, 20,000달러까지 간다면 이 FTX 사태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반전을 줄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FTX라는 메이저 거래소가 무너졌음에도 이 이전 때의 가격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이 암호화폐에 대한 생명력과 그 가능성을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앞서 말한 이 칼레오의 말처럼 뭐 산타랠리가 진짜 올 것이다 라고 뭐 믿지는 않지만, 이 FTX 사태 이후로 이제는 한 달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뭐 추가적인 업계의 붕괴 소식이나 가격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반등의 희망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 저는 이 소식이 기쁘더라고요. 바로 이 코인 과세도 2년 유예됐다라는 이런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온 것인데요. 어제 금투세 2년 유예에 여야 합의의 기사는 나왔지만 별도로 코인 과세 얘기는 아무리 제가 기사를 뒤져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예산 부수 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포함되어 있고, 이 예산 부수 법안도 어제 함께 합의가 된 것이라 자동으로 금투세 유예와 동시에 처리가 될 것이라는 이런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온 겁니다. 그럼 진작에 어제 바로 금투세 유예 얘기가 나오면서 이 가상자산 과세도 함께 유예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다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뭐 기자들도 확신이 없었는지 오늘 아침에서야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2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과세는 2년 뒤인 2025년부터 시작이 돼요. 2025년이면 요걸 또 보시면 이 2025년이면 2024년 초에 있는 반감기가 지난 시점이고, 또 이 과거 사이클과 비슷하게 간다면 이 반감기 이후에 1년에서 2년간 이런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2024년 반감기 이후에도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025년이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이 상승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2026년부터 과세가 시작된다면 진짜 최고겠지만 이것은 좀 욕심일 테고, 아무튼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암호화폐 시장에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서 또 다른 기회는 찾아올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승산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년의 시간을 벌었다라는 점에서 이번 유예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2년 안에 모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 마침 이틀 뒤에 크리스마스니까 여러분들의 2년 안의 대박도 함께 기원을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이번 크리스마스가 주말이라 미리 좀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